선배 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오늘 밤에는 누구를 향해 흔들릴까요? 지은호는 며칠째 밤마다 그 질문을 반복했는데요. 깡패들이 골목을 틀어막던 그날 이상철이 내가 이의 아빠다라고 말하며 지은호를 보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은 사람이 몸으로 벽이 되어준 장면이 지은호에게 미묘한 균열을 남겼는데요. 지은호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공허함은 고성이가 침몰하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더 깊어졌고 정순이가 입양해서 키워준 지난날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지강호는 그 이후로 집에 돌아올 때마다 돈 얘기를 꺼내며 나를 세웠는데요. 누나 키우느라 든 돈 이제라도 갚아. 식당도 힘들어. 그 말이 칼끝처럼 박혔습니다. 그 사이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꽃을 내밀며 우리 잘 어울리지 않아? 나랑 연애하자라고 먼저 고백했는데요. 수빈은 밝고 계산이 빨랐고 원하는 걸 얻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재는 순간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수빈아, 내 마음 고맙다. 근데 지금은 내가 좀 정리할 게 많아. 수빈은 눈을 반짝이며 오빠 기다릴 수 있어. 대신 약속해. 나 피곤하게 만들지 말기라고 말했는데요. 수빈의 눈빛 뒤에는 이지혁의 절친인 박성재를 향한 의지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이지혁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웃는 수빈의 얼굴, 그리고 스스로도 모르게 자꾸 신경 쓰이는 지은호의 안부가 한 화면에 겹쳐 보였는데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를 입에 올리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귀에 맴돌지. 이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카페 앞에서 지은호와 박성재가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은호 후배, 그날 이후 괜찮아요? 지은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배. 덕분에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답했습니다. 성재는 더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도울게요. 지은호는 그 말의 끝에 실린 온기를 느꼈는데요. 그 순간 뒤에서 이지혁의 목소리가 툭 끼어들었습니다. 은호 출근 오늘 늦는다더니 벌써 왔네. 이지혁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더니 지은호의 손목에 밴 상처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아프지? 지은호는 무심한 척 대답했는데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지혁은 낮게 웃었습니다. 별일 아닌 게 어딨어. 나한테 말해. 지은호는 그 온도의 순간 흔들렸지만 고개를 돌려 말을 바꿨습니다. 선배, 커피는 내가 내줄게. 그러자 성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두 남자의 시선이 부딪혔는데요. 오랜 친구의 습관처럼 장난 섞인 기색이 스쳤지만 안쪽에선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지은호를 안쳤습니다. 너한테 이런 소리 하고 싶진 않은데 강호가 자꾸 그 돈 타령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엄마, 내가 정리해 볼게요. 제가 빚진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순이는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나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살맛이 났다.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강호가 들어와 또다시 가시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누나, 똑바로 생각해. 엄마 힘들어. 누나도 알잖아. 지은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채기가 깊어지는데 불을 붙이는 건 한마디의 진실보다 무수한 오해였습니다. 반면 고성이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궤적을 만들어 온 고성이는 지난 가난을 기억하는 대신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박진석과의 재혼으로 얻은 지위와 딸 박영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장부도 맞춰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호가 위협받았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되었고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인연이 꿈틀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다치면 내가 흔들린다는 증거잖아. 고성이는 차갑게 속삭였는데요. 그 말 뒤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눌러담은 죄책감이 살짝 스쳤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냈습니다. 엄마, 누구 얘기야? 고성이는 웃어넘겼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 전시 준비가 먼저야. 그 무렵 이지환은 박영나의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연인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남아있던 이지환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그러나 박영나의 차분한 성정과 고독을 지켜보며 조심스레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환은 우연히 골목에서 깡패들 중 한 명이 지강호와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그날 돈 받으려다 말았지. 다음엔 제대로 받아. 애매한 단어들 사이로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이지환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누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먼저 확인부터 하자. 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잠깐 볼래? 얘기할 게 있어. 서로 마주 앉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이지환이 늘 침착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굳었어? 이지환은 낮게 설명했습니다. 강호 수상해. 은호 누나 관련해서 누군가랑 돈 얘기를 계속해. 깡패들 얘기도 섞이고. 이지혁은 턱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미룰 수 없네. 내가 확인해 볼게. 그때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둘 다 얼굴이 왜 이래? 이지혁은 짧게 상황을 전했고 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 후배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 그래도 묶여있으면 더 위험해. 내가 사람 붙여서 주변 정리할게. 이지혁은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지. 근데 선 넘지 마. 은호 일은 내가 먼저 얘기한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알았어. 대신 너도 무리하지 마. 다음 날 지은호는 조용히 일을 하다가 이상철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지켜준 그 사람은 혈연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해줬다. 마음이 복잡해지자 지은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시간 돼? 받는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어디야? 카페 근처야. 잠깐 볼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는데요. 지은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고마웠어. 선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지혁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은호, 너네 동생 얘기 들었어. 돈 요구한다며. 지은호는 웃어 넘기려 했는데요. 별거 아니야. 이지혁은 조용히 끊어 말했습니다. 아니야. 별거야. 내가 힘든 거면 다 별거 아니지 않다. 지은호는 불쑥 올라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선배, 괜찮아. 나도 어른이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어른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더 많아. 그때 박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호 후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은호는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선배. 무슨 일이세요? 어제 말씀하신 제품 견적서요. 제가 정리해봤는데 검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단순한 업무였지만 성재는 늘 지은호에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만나서 서류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불편한 사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투에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지혁이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시선과 자신의 마음이 엇갈리는 느낌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이제는 대답할 때가 됐네. 한편 수빈은 상황을 빨리 파악했습니다. 성재가 선을 긋듯 거리를 두자 수빈은 작전을 바꿨는데요. 오빠, 프로젝트 협업 어때? 내 채널이랑 오빠 회사 캠페인 같이 가자. 성재는 잠시 고민하더니 좋다. 근데 조건이 있다. 일은 일사적인 건 섞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수빈은 웃으며 손가락으로 비를 그렸습니다. 오케이. 대신 일 끝나면 밥은 사. 그 가벼운 말 뒤에 수빈은 조용히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꽃이 붙었는데요. 나 이런 경쟁 재미있는데.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순이의 식당 앞에 누군가 협박 쪽지를 붙이고 갔는데요. 돈 갚아. 글씨는 거칠었고 지강호는 당황한 얼굴로 나 아니야. 를 반복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쪽지를 들고 서 있었고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그 시각 이지환은 골목 CCTV를 확인했고 한 남자의 얼굴을 캡처해 이지혁에게 보냈습니다.
형, 이놈. 그날 그 깡패 중 하나야. 이지혁은 즉시 박성재에게 사진을 넘겼습니다. 너 인맥으로 신원 좀. 성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곧 결과 보낼게.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왔는데요. 남자는 동네 사채업자와 연결되어 있었고 최근에 지강호 주변을 맴돌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채업자의 뒤에 누군가가 흐릿하게 서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성재는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배후가 있어. 근데 확정 전엔 말 아끼자. 이지혁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은호한테 사실을 말하자. 숨길수록 더 다치니까.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은호 힘들겠지만 들어.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는데요. 지강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강호가 왜? 이지혁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어. 그래서 더 확인할 거야. 근데 내가 혼자 버티지 않게 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지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선배, 나 무섭다.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아침 의외의 곳에서 또 다른 선이 연결됐는데요. 박영나가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엄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드물게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이름을 정확히 듣진 못했는데 흔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지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희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번쩍였지만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더 들은 거 없어요? 박영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가끔 창고 같은 데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서 사진을 봐요. 그 사진 나 말고 다른 아기의 사진이에요. 이지환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기가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지혁과 박성재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맞추며 속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성재, 너랑 나 이번에는 같은 편이야. 당연하지. 그 말에는 묵직한 신뢰가 담겼습니다. 성재는 즉시 고성의 주변의 움직임을 살폈고 이지혁은 이상철을 찾아가 그날 골목에서의 기억을 다시 여쭈었습니다. 이상철은 말수가 적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애를 내 딸이라 부른 건 그 순간에 그 말이 가장 단단한 방패였기 때문이야.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의 돌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했는데요. 먼저 지강호를 불러냈습니다. 강호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지강호는 처음에 버텼지만 결국 울컥한 표정으로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나 겁났어. 엄마가 지쳐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돈에 매달렸어. 지은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빚장부처럼 계산하지 말자. 대신 앞으로는 내 앞에서 어떤 위협도 용납 안 해. 약속해. 지강호는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그날 저녁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 후배, 잠깐 괜찮아요? 네, 선배. 혹시 내일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 날 성재는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은호 후배를 지켜보는 느낌 받은 적 있나요? 지은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며칠 전부터요. 성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더 이상은 못 오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빈이 들어왔는데요. 오빠, 회의실 비었어. 수빈은 지은호를 처음 보는 얼굴로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빈이에요. 지은호는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호예요. 둘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공손했고 공기는 기묘하게 매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수빈의 눈은 빠르게 여러 조각을 읽어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조심하는 상대 흥미롭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밀은 가장자리부터 일그러졌습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리지 마.
하지만 귀 뒤로 숨긴 사진 한 장이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고성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해. 더 이상 그 아이 주변에 그림자 들이우지 마. 그녀의 말은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혁은 지은호를 찾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나 요즘 너 신경 많이 쓰여. 지은호는 그 고백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요. 선배, 나는 아직 혼란스러워. 그래도 고마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큰일 났어. 배후 윤곽이 잡혔어. 근데 우리가 생각한 쪽이 아닐 수도 있어. 짧은 침묵 뒤 이지혁은 대답했습니다. 가자. 끝까지.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은호의 친모 고성희가 마음을 접지 못하는 이유, 정순이가 감춘 작은 비망록의 내용, 지강호의 서툰 사과 뒤에 따라올 선택, 그리고 수빈이 태연하게 웃으며 만들어낼 다음 수. 오래된 우정과 새로 피어나는 마음, 가족이라는 이름의 계산과 용서. 이 모든 실타래가 한꺼번에 당겨질 때 과연 누구의 손이 먼저 풀릴까요? 다음 순간 누군가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다른 진실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답할 차례가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